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세무 전문가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네시스 박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네시스 박입니다. 저 평범한 직장인에서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세무사가 아니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제가 거의 다 해본 내용들입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제네시스 박님과 함께 일전에 1편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2025년도 개정세법들을 갖다가 쭉 한번 짚어보았었는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건가요? 네,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인데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절세법인데 요건이 굉장히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수강생들한테는 좀 하지 말라고 해요.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런데 이게 평생 이래로 제한을 걸었는데 이게 아마 앞으로 이제 삭제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좀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가 원래 이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되는데 주택이 아무리 많아도 이걸 19년 2월 달에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횟수를 평생 이래로 제한해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이제 앞으로 풀릴 겁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 비조정 불문하고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춰야 되는데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구청 세무서 양쪽 등록하셔야 되고요. 구청만 등록하시고 세무서 등록 안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이 5년, 8년, 10년으로 다릅니다. 다른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하고 또 달라요. 이것만 또 이래요. 그리고 임대 개시 당시 기준 시가가 6억이야, 수도권 밖은 3억이야. 그리고 중간에 5% 이내 임대료 인상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좋은 게 또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먼저 매각을 했는데 내가 10년을 채워야 되는데 아직 10년 안 채웠다. 그래도 먼저 비과세는 해줘요. 하지만 뒤에 반드시 사후관리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애를 4년밖에 임대를 못 했는데 비과세를 먼저 받아야 돼. 그러면 비과세를 먼저 받고요. 나머지 6년이 남았잖아요. 이때 사후관리 들어갑니다. 근데 이 6년에서 깜빡하고 5% 올렸다. 깜빡하고 6년 다 못 채웠다. 그럼 비과세 깨져버립니다. 그럼 토해내야 되네요. 토해내면서 우리는 가산세가 있죠. 정말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꼭 반드시 세무사님 신고 대행까지 저는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기보다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해 주신 사항도 사후관리 요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거죠? 그런데 제가 벌써 설명이 복잡하잖아요. 지금 10%도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아니다 싶으면 제가 그냥 하지 마라 그래요. 이게 깔끔하거든요. 네. 하지 마세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팔았어요. 세금 내요. 팔았어요. 그냥 세금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1주택 비과세 받으면 돼요. 이게 제일 쉬워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비조정, 취득 당시 비조정했으면 거주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깔끔하게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록임대주택이 많이 쓰신 분들은 이거를 활용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등록임대주택이 하나에서 2개 정도다 그러면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인지하시고서 그래도 나는 꼭 거주주택 비과세를 또 이제 무제한 바뀌었다고 하니까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한 방송이라고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을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처음 들으시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해준 이유는 뭐냐면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혜택을 줄 테니까 좀 제발 등록을 많이 해서 전세 월세를 좀 공급 좀 해 이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에서 공급하는 게 80%가 넘거든요. 임대주택이 공공에서 다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응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주택임대사업자는 지금 A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C하고 D를 등록을 해놨어요. 요건은 다 갖췄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A를 내가 거주를 하다가 매각을 하려다 보니까 C하고 D가 걸려버리잖아요. 그럼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럼 내가 비과세 해줄게. 주택수 빼줘서 요건 갖추면. 그래서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 비과세 받을 수 있죠. 네. 자, 비과세 받았는데 자기 살 집 있어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 B를 취득을 하는 거예요. B를 내가 취득을 했는데 나중에 B를 내가 또 매각하려면 C하고 D가 또 걸리잖아요. 그렇죠. 주택수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 등록했다고 해서. 그래서 C하고 D를 또 빼려면 다시 B에서 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B가 예를 들어서 마포야. 비조정이죠 현재 지금. 거주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도 거주주택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90%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네 부동산에서 네. 저 이거 실거주 요건 있어요 하면 지금 비조정이가 실거주 없어요. 이렇게 넘어갈 그런다면 테니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B에서 거주를 하고 다른 요건 갖추면 다시 C하고 D가 또 빠져버립니다. 주택수. 그럼 얘는 비과세 또 되겠죠. 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C, D를 사서 신규 주택을 사면 괜찮은데 이제 나도 등록했었던 임대주택 C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뭐 학군이 맞다든지 교통이 편하다든지. 자, 그럼 내가 C에서 또 거주를 해야 되겠죠. 왜? D주택은 주택수가 안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미 일시주택 비과세는 깨졌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C에서 거주를 해요. 그리고 이제 팔아요. 그러면 D가 다시 빠지겠죠. 네. 그러면 C에 대해서 비과세 돼요. 되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에 혜택 받았던 A하고 B 있죠. 즉 마지막에 팔았던 B주택 있잖아요. 이걸 직전 거주주택이라고 하는데 요 직전 거주주택을 매각하고 그 다음에 올랐던 요 부분 있죠. 요거에 대해서만 혜택이 됩니다. 비과세가. 이게 진짜 많이들 실수하는 사항인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신 게 보통은 이렇게 말하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그냥 이거예요. 아까 A주택 비과세 받고 B주택 비과세 받았어요. 근데 C도 물론 임대사업자 해놓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는 건 있지만 비과세를 받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나 여기 2년 실거주하면 비과세인가요? 라고 들어갔더니 100% 비과세가 아니다. 즉 임대사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와 B를 비과세 받아갔으면 그 중복 보유 기간은 안 해준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자, 그러면 C에 대해서 이 노란 부분이 한 5억이 올랐어요. 파란 부분이 1억이 올랐어요. 그럼 나는 6억에 대해서 비과세 받는 게 아니고 1억만 비과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냐? 요 C주택 취득했을 때 기준시가가 있어요. 요때 기준시가가 있어요. 요때 기준시가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안분 계산해야 돼요. 분모 분자 해가지고 딱 들어도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죠. 아, 세무사한테 맡겨야 그냥 될 세무사님한테 것 같아. 맡기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A하고 B를 갖고 있었는데 지질이 얘가 안 올랐어. 근데 앞으로 오를 것 같아. 뭐 개발 호재도 있고 교통 호재도 있고. 그럴 땐 과감하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외곽에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성수 전략 증빙을 등록을 해놨어요. 이미 한 10억이 올랐어. 근데 나중에 좀 이따 팔에 한 5억 정도 오를 것 같아. 그럼 이때는 비과세 받으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남은 D주택 있잖아요. 이건 그냥 1세대 1주택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거주 안 하셔도 돼요. 비조정이면.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혜택 받았던 요거 다 과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평생 1호로 제한했는데 이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맘만 먹으면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생애평생 한 번밖에 안 해준다 했으니까 애초에 이거는 얘기할 것도 아니었었지만 근데 지금 여러 번 해주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애초에 여러 번이었었잖아요. 그때도 있었던 규정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 부분 유념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앞에서 이해하신 것처럼 A에서 비과세를 받고 X하고 Y는 놔둔 상태에서 다시 B로 가서 비과세도 받고 C로 가서 비과세 받고 좋죠. 뭐 이론상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여러 번 이사만 하면. 근데 뭐가 문제죠? 자, 이 X, Y는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 빠지지만 취득세에서는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보세요. 얘 8%예요. 얘 8%예요. 조정이면 12%예요. 조정이면 12%예요. 자, 이걸 내고 할 수 있냐? 할 수는 있겠지. 돈이 좀 많이 있으면. 뭐 비용이라 생각하고 비용이라 생각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딱 조사모사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를 8% 하면은 8천만 원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3억 정도 올라요, 얘가. 그럼 비과세 받으면 딱 세금 1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1억 비과세 받으니까 내가 8천 지금 내겠다는 거야. 근데 당장 돈 나가는 건 언제예요? 지금이죠. 8천만 원. 내가 혜택 보는 건 언제예요? 한 3, 4년 후죠. 3억 올라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임대사업자가 사람들이 주택수를 빼준다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요건이 다 다르죠. 양도세 중과배제 요건 다르고 종부세 중과배제 요건 또 있고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이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취득세는 안 빼준다더라. 이런 사항들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똑똑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 야, 그러면 등록 임대주택을 하나만 가져가자. 아, 성수 한남에 딱 하나만 박는 거야. 그러면 비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은 취득세가 일반 취득세율이니까 자, 그럼 여기를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전국 순회 공연을 하는 거야. 전국도 아니야. 서울만 가면 돼. 자, 마포로 가요. 기본 세율이죠? 네, 좀 멀지만 강동을 가. 네, 기본 세율이죠? 네, 성동을 가가 이번에는? 네. 할 수는 있어. 근데 귀찮다 좀. 어, 자, 그리고 나서 얘 비과세 받죠. 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까 내가 이게 뭐 한남이나 성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팔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한 10억이 올랐어. 얘도 한 10억이 올랐어. 이러면 좀 덜 억울할 것 같아.
그리고 뭐 한남 성수면은 좀 오래 가져가야지 뭐. 맞죠? 그럼요. 취득세를 고려하고서 할 수는 있다. 근데 뭔가 짜증나죠. 매번 실고주를 해야 돼. 뭔가 연예인이 엄청 예쁜 명품 럭셔리 옷을 딱 입고 나왔어요. 와, 나도 저거 입으면 예쁠 것 같아. 근데 막 옷에다 내 몸 막 구겨 집어넣어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어거지로. 어거지로. 그러지 말고 그냥 스파 브랜드 사서 편하게 입고 다녀요. 그냥 여러 개 사서. 내가 봤을 땐 그게 훨씬 낫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이 그래도 어거지인데 좋은 건 뭐예요? 횟수도 여러 번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등록 임대주택은 얘는 무조건 전체 비과세는 안 돼. 하지만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비과세 다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횟수도 되고 전체 비과세도 가능한 방법은 거의 이 방법이 유일해요. 그래서 전체 비과세도 되고 여러 번도 가능은 하지만 이 취득세 중과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앞에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등록했던 임대주택은 전체 비과세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왜냐하면 얘가 있어야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등록 임대주택이 한 채라면은 해볼 만한데 역시 저 한 채를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되면 무조건 좋아질려서 우리 주식으로 치면 우량주 한 10년, 20년 후에도 망하지 않을 회사. 장기간 묻어둘 만한 거. 그렇죠. 그러면 뭐 답은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제 한남 성수 압구정. 근데 압구정은 문제는 등록이 안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해 놓으시고 이렇게 다른 거를 돌리시는 게 맞다. 제가 2016년부터 세금 강의를 쓰는데요. 제가 2018년에 실제 강의하면서 제가 만든 자료예요. 제가 그때 용인 수지에 살고 있었거든요. 다 등록을 해놨고요. 거주택 비과세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어디 갈게요? 분당을 가겠죠. 네. 그 다음 판교를 가겠죠. 네. 그 다음 잠실을 가겠죠. 네. 그 다음 강남을 가겠죠. 예. 그래서 저희 가족들을 교육을 다 시켰어요. 우리 우리는 나중에- 이사를 엄청 자주 다닐 거다. 4년에 4번도 했는데 2년에 한 번도 못 하겠냐. 그래서 각오해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간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횟수 1회로 줄어버렸죠. 취득세 중과 20년 8월 달에 개정해버렸죠. 근데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 그래서 그때 이거 수업 듣고 저처럼 세팅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제 옮겨가려는 플랜이 나중에 스텝이 다 꼬였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등록한 거 놔두고 다른 거 이제 좀 포트폴리오 분산하고 명의 분산하고 뭐 개인 대 법인, 주거용 대 비주거용 이렇게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부에서도 26년도 7월 달에 세법 개정안이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또 무제한으로 바뀌었는데 다음 정권이 보니까 왜 무제한이야? 이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주택은 지금은 좀 확 늘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하나 아니면 2개, 그리고 이제 좀 오래 가져가실 거면은 등록임대주택 활용하시되 뭐 이제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성수 같은 경우에는 토지이기 때문에 포괄장수도밖에 안 되고 또 포괄장수도 여러분들이 되게 또 오해하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와서 그 허와 실에 대해서 또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정말 많이 들어오는 질문 관련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10년이긴 하지만 물론 또 이번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6년도 등장은 한다라고 하셨었고,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등록한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 배제 이거 안 해주는 거죠? 2018년 9.13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 그러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내가 1주택이어야 돼요. 무주택이면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취득 당시에 조정해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비조정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럼 혜택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조정일 때 취득한 거잖아요. 그때는 안 되죠. 네. 그런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취득 당시 조정이었는데 나중에 비조정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해줘요. 그 연도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조정 묶이잖아요. 그럼 또 안 돼요. 임대사업자 주택수 빼준대 하고 할 게 아니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제는 임대사업자 등록한다고 해서 주는 게 없죠? 네, 그냥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 되고 있고 이게 과거에 조특법으로 좀 해주는 게 있었어요. 많이 주는 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일몰이 됐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임대사업자 기간을 8년 동안 유지하게 되면 50%, 10년 동안 하게 되면 70% 혜택을 주는 게 있었는데, 근데 이것도 과거에 등록한 사람들 얘기지 지금 신규 등록하는 사람들은 또 장특공 없다더라. 이런 부분들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어렵고 복잡한 게 또 임대사업자인 것 같습니다. 그냥 명확하게 오늘 영상을 한 2-번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면 등록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깔끔해요. 그게 제일 깔끔. 왜냐하면 본인의 돈이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함부로 등록했다가 아 등록하고 보니 좀 아닌 것 같아 깨려고 하면 또 과태료 3천만 원이잖아요. 공부를 하고 혹은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서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네시스 박님께서 부동산 세금 트렌드 2025도 발간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중요한 개정 세법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네네네. 방금 말씀드린 시행령 개정안은 이제 없는데 뭐 어지간한 뼈대 있는 거 기본적으로 제가 다 담아뒀으니까 주택임대 사업자까지 다 담아뒀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우리가 부동산 입지 공부만 하면 속이 편한데 세금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부동산 세후 수익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상 정말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